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배당 투자의 덫, 청춘의 덫 생각나네요. 시문아 누나.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말이 되면 내 세금을 어떻게 줄여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년도에 이제 세금 갑자기 종합과세 맞거나 아니면 종소세 내라 그러거나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건 진짜 삥 뜯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에서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기껏 내가 이자 받아놨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내버리면 이게 도대체 내가 이 투자를 왜 했냐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상황을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해당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 배당 투자는 바보 같은 노후 대책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은 뭐예요? 투자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꽉 먹고 알 먹고에서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까지 받으면 꽉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배당주들은 성장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잘 잡으면 뭐 진짜 삼성전자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분기 배당 받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포스코홀딩스도 작년에 흰남노 왔을 때 그때 사신 분들은 꽉 먹고 알 먹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왜? 회사한테 무조건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거잖아요. 투자한 사람들이 거잖아요. 그래서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주주 환원책 중에 가장 또 이렇게 달달한 게 배당이다. 왜냐면 현찰로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채널에서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지금 조선 그 일보 그래픽을 좀 갖다 썼습니다. 인용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보면 막 9% 나오고 6% 나오고 많아요.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시중금리는 지금 어제 보니까 3% 일금융권이 1년 만기가 3%에서 3.3% 정도 그 예적금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낮잖아요. 그럼 이거 3배네? 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잘 사놓으면은 노후 대책도 되겠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정부도 외국처럼 배당도 좀 잘 받으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받아버리면 노후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잘못 받으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대만처럼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뭐 이중으로 세금 뜯기고 건보료 폭탄 맞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세금으로 내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과세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기준의 배당소득 과세 방법이 3가지나 됩니다.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을 하지 않고요. 지금 통합계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당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퉁치면 0원이잖아요. 그러면 안 내요. 그리고 국세청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단일 세율이 적용돼서 신고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분리과세로 신고된 소득은 건보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보 오를 염려 없죠.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맨날 벌 수는 없으니까 손실이 났는데, 그럼 손실분이랑 여기랑 좀 계산을 해가지고 배당 좀 더 받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굳이 손해보면서 팔거나 수익을 안 내면서 팔거나 할 것 없이 배당금으로 받아내면 되는 건데, 손실이랑 퉁쳐가지고 건보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갖고 고를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예요. 여기는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만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세율이 조금 일본보다 높긴 한데 일단 분리과세만 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배당소득의 2.11%를 건보로 막 내야 되고 막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럼 뭐예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고, 노후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좀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일단은 배당 받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주당 4,000원 준다 그래갖고 한 주 가지고 있었는데 왜 4,000원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야, 주당 10,000원 준다더니 왜 주당 8,460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15.4% 일단 떼고 들어오는 겁니다. 세금을 한번 떼고 들어와요. 근데 2천만 원이 이게 넘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이제 합산 신고해야 됩니다. 금융소득만 있으면은 다행이게, 다른 게 있으면 또 이제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배당주에 투자하기가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도 배당주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명확하죠.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배당금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정관상의 배당금을 매년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당금 보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28% 기업밖에 안 됩니다. 배당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배당 못 줄 수도 있고요.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주주들도. 그리고 받는 배당금보다 주가 하락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 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통상 배당주는 비수기가 4월하고 7월이거든요. 4월하고 7월 이렇게 쌀 때 좀 사두고 요즘 같은 때 묵혔다가 수익 나면은 팔으라고. 보통 4월 7월에 7월 8월 정도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8월 정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도 한번 드렸고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쯤에만 사셨어도 한 5% 7%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거 그 정도 먹고 나오면 돼요. 아까 배당 수익률 제일 큰 게 9%잖아요. 5% 7% 먹고 나면 뭐예요? 이건 세금 없잖아요. 이건 세금 없잖아요. 그냥 5% 7% 먹고 나오면 돼요. 9% 세금 때리면은 또 확 줄어들잖아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 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고,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면 가장 큰 투자의 맹점이 뭐냐면 아니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긴 적어놓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0,000원짜리 주식에서 배당금이 9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거예요. 9%예요. 그러면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00원이 와요. 그럼 난 11,000원에 팔 기회가 있었는데 11,000원에 900원까지 받으려고 한 거겠죠? 근데 11,000원짜리가 10,000원에 왔는데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빠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900원은 빠져도 돼. 왜냐면 난 900원은 배당으로 돌려받을 거니까.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이 발생합니다. 9,500원이 됐어요. 난 400원이 이득이네 이렇게 봤는데 배당락 맞아버리고 세금 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란 마인드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배당주는 좀 조심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K배당은 뭐냐면은 나 스스로 금액이나 세율, 구간을 잘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세금으로 생각보다 많이 뱉게 됩니다. 연말 배당 시즌 맞아가지고 배당주를 본의 아니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확인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배당이 적게 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 7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크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연말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갖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세율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2천만 원 이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15.4% 세율로 원청 징수하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공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예요. 이제 종합과세를 받게 되는 건데, 최저 6.6%에서 49.5%대까지 이제 종합과세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인데 내가 2천만 원 이상의 그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받는다. 그럼 나 이제 세금 맞는 거예요. 크게 맞아요, 이거. 참고로 아파트 공시가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인 분들은 배당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과세도 맞고 피부양자 자격도 지금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에 금융소득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면 세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소득세를 떼고 배당금을 받았는데 2천만 원 넘으면 또다시 종합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과세 부분을 세율 측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혹은 재산 이런 거하고 지금 내가 받는 배당이랑 이런 구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하고 또 지역가입자하고 건보는 또 다르잖아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보료도 추가로 납부가 되는데 2천만 원 이상 초과 금액의 8%를 건보료로 내는 거예요. 내가 배당 소득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2천만 원 초과 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의 8%는 160만 원. 그럼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이 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잖아요, 다. 여기다가 종소세 신고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건보료까지 나오니까 이중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건보료 한 달에 15만 원씩 더 늘어나게 되고, 이걸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라고 하는 건데, 2천만 원 뭐 받았는데 여기다가 종소세 신고에다가 이것까지 맞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기 이제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내다가 그냥 내야 되는, 생돈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되는 건데 안 내던 거 내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치 배당소득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0만 원을 안 넘기도록 하는 게 좋겠죠. 어설프게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을 거면 안 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1,001만 원부터 만 원에 대한 건보료가 아니라 1,001만 원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분들은 1년치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안 넘기도록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내가 뭐 배당소득을 1억 받을 건데 그럼 그 9천 못 줄이죠. 근데 1,001만 원은 아니면 1,100만 원 받고 그러면은 100만 원은 어떻게든지 배당을 줄여가지고 990만 원대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이번에 하다가 조사하다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 원 때문에 건보료가 1,001만 원에 부과되는 거예요. 999만 원은 안 나오는데. 그리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해외 상장지수 펀드 투자하는 분들 시세 차익이 배당소득과세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소세랑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 지금 상장돼 있는 해외 ETF에 투자하셨는데 이게 수익이 났다, 시세 차익이다 그러면 배당소득 과세 대상으로 잡혀 있어서 종소세하고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코로나 시국에 딱 위기가 왔어요. 지금 투자를 잘한 거예요. 그래갖고 배당주를 잘 모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위기 때 10만원짜리 주가가 5만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배당금이 여전히 주당 5천원에서 막 6천원까지 올려줘요. 이 경우에는 5만원에 4천주만 샀더라도 2억 원만 샀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2천만원이니까 단숨에 들어갑니다. 이거 유의를 해야 돼요. 나 2억밖에 주식 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안 갖고 있어요. 그만큼.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큼 없어요, 돈이. 근데 이제 이거 요만큼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로 받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과세를. 근데 나는 몰랐는데 이게 주식이 그리고 한 5만원에서 또 7만원 8만원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와, 나는 종합과세 대상이 돼갖고 세금을 내게 생겼어. 이거 세금 맞으면은 실제로 주당 5천원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지만 수익률이 확 깎이는 거예요. 짭짤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건데 세금이 부과되면 당황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이 지출되면 주었다 뺏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도 깎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돈이 나갑니다. 한 번에 일시에. 그래서 스스로 구간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 종소세는 목돈 나가죠. 매달 건보료 부과되면 매달 진짜 세금 뜯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막 15만 4천 원씩 더 나가봐. 그럼 한 달 1년이면 얼마? 200만 원씩 더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안 받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하고 아시는 분하고는 매달 그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큰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뭐냐면은 이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2억 원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4천주 몇 주만 팔면 돼요. 몇 주만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못 받게 해버리면 돼요. 한 1,9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배당금을 줄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역가입자라면은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절반은 일단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배당소득을 지금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직장가입자라면 이 경우에는 조금만 좀 줄여가지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량에는 8%의 건보료가 추가 부담이 되고 종소세가 낼 수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종소세도 안 내도 되고 건보료를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추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빼면 되는 거고, 지역가입자면 내가 배당금이 한 1,200만 원 나온다. 그럼 1,200만 원 예상된다. 그럼 200만 원을 빼내는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배당소득을 그 정도까지 안 만들게 되면은 1,001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안 나오니까, 1,200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수익 공백이 있으니까 배당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금 월세처럼 받는 게,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 월세 투자는 안 되는데 이런 돈이라도 받고 싶어. 매달 얼마씩, 혹은 분기에 얼마씩, 연말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 과세 체계를 모르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세 체계를 나한테 맞는 것들을 이해하고 여기서 적정하게 수익 낼 거 내가지고 배당 수익을 줄인 다음에 세금을 한 번 더 회피를 하게 되면 이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이건 조세 회피를 위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아닌 거고 내가 세테크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연말에는 내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 우발채무거든. 그 나한테 우발채무에 세금 내야 되는 거는 그거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재산과 상황, 내가 직장인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뭐 이런 것들 건보,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지 불필요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국내에서는 배당금 그냥 1,0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1,000만 원도 큰 돈 아니야? 그러니까요. 1,000만 원이면 월 7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투자하신 분들은 분기 배당 그래도 주당 3,000원씩은 주잖아요. 꽤 커요, 그게.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통 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배당주로 수익 나면 일정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우선순위로 하셔라. 그리고 배당주는 어떻게 하는 거다? 배당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배당주는 기간 투자를 짧게 해가지고 모멘텀 가지고 조금 이제 수익 내는 북에 오히려 낫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연말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아요. 배당소득 은행이자까지. 은행이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기업에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비상장 기업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그 배당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이에요. 그럼 전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